우석이 혼자 듣는 영상이라서 모두가 막 영상 편지 남겨. 우석이를 위한 영상. 자, 보죠. 5단원 극대극소와 미분. 극대극소 뭔가 들어본 적 없나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 태결이는 있을 거고 들어본 적 없어요? 극대. 극대극소 이거. 태결이는 아니까 그치? 극대극소 근데 진짜 어려운데. 평균 변화보다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데. 왜 겁주고 그래? 시작하려는데 지금 애들 이거 어렵다고 나 안 할 거란 말이야. 나 이거 쉽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게 내 속이려고 했더니 바로 얘기해버렸어. 어떡해. 아이 진짜 이것들. 자, 첫 번째 단원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볼 거예요. 에이 지금 이게 쉬워. 해야만 아니 거짓말이야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아니 안 어려워. 괜찮아. 나중에 접근할 때 조금 어려질 수 있지만 이거는 괜찮아. 안 어려워. 맨날 쉽다고 해서 신뢰도가 떨어졌어. 아이씨. 한번 쓰면 듣는 얘기야 지금 진짜. 한번 이제 쌤 안 믿어. 시험 오늘 시험 쉽다 그러잖아. 그럼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시험 한방 어렵다는데 활용. 네, 형제도 못 풀었어. 못 풀었어. 질거 맞는 거. 아니 쌤이 쉽게 냈다고 하면 어려운 게 조금은 있는 거야 조금. 근데 얘는 쉬워. 괜찮아 진짜야.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미분이랑 연결지어서 볼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쌤이 한번 좀 들어볼게. y는 x제곱. 요거는 우리 그래프 아주 쉽지 그치? 이거는 괜찮아요? 얘는 괜찮죠? 일단 쌤이 요거 좀 그려보자. y는 x제곱. 짠짠짠짠 짠짠. 지금 맨 단원 앞에 써있듯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쌤은 요 함수 fx라고 하면 요 fx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를 볼 거예요. 근데 보통 증가가 뭐고 감소가 뭔지를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볼까? 함수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뭐였게? 이렇게 커진다. 지금 민준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했을 때 보통 커진다. 즉 기울기가 양수, 그치? 약간 좀 느낌 오죠? 그러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처음 배울 때 그 의미로 보면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증가할 때 우리가 증가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도 됐었다. 그치? 그러면 얘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은 감소할 때 우리는 함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기울기는 음수였어요. 그렇죠? 그럼 요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기울기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이제 미분계수가 쓱 생각이 났을 거야 머리에. 그치? 그거랑 연결지어서 공부할 거예요. 이제 그럼 쌤이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럼 요 구간의 이 그래프에서는요 어느 부분에서 증가하고 어느 부분에서 감소할까? 증가는 어디서 할까요? x가 양수인 경우. 그치? 이 부분에서 점점 오른쪽 x가 커질 때 y도 커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쌤이 살펴보려고 짠 누구를 가져올 거냐면 짠 이거 뭐야.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어떻게 됐다? 기울기를 얘기했다. 그치? 그럼 이 미분계수들이 기울기니까요. 그럼 뭐겠어요? 양수겠네? 그걸 확인해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쌤이 일단은 요 미분계수를 즉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얘 찾아보면 어떻게 되면 2x죠. 요거 0보다 커요? 어때요? 이게 0보다 크면 얘도 0보다 크죠. 오 크네. 그치? 그럼 이번에는 감소하는 부분도 한번 찾아볼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 감소하는 칸이니까. 그치? 그럼 얘도 한번 찾아보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작네. 아 그래서 f'x가 0보다 작네. 즉 기울기가 점점 저쪽 부분에서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증가와 감소를 f'x에 대한 범위로 좀 정의를 쌤이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그러면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잠깐만 필요한 용어가 조금 있는데 그것만 쌤이 조금만 정리해줄게. 증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썼던 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를 쌤이 조금 더 좀 고급진 용어로 좀 표현을 해보면 a가 즉 x가
이렇게 두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이렇게 되면 함수값 a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기울기도 요 x값이 즉 fx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썼던 용어인 거고 이제 좀 고급진 용어로 배우면 요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점, 즉 평균 변화율이 왠지 양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두 개의 점을 찍었을 때 A, B라고 하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즉 요 값이 양수, 요 값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감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만약에 X값이 만약에 요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번에는 F2A랑 F2B의 범위가 요게 더 없어야지. 요게 더 크겠죠, 그쵸? 예를 들면 여기다 썼던 이거는 여기가 A, 여기가 보면 FA, FB 이렇게 줘. FB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감소할 때는 우리가 좀 더 고급진 용어로는 이렇게 쓴다, 그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는 이렇게 뭔가 함수로 부등식으로 이렇게 쓰는 표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고 하는 표기니까요. 그냥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미분계수랑 체크를 해볼 건데요. 쌤이 이미 여기서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바로 설명을 좀 해보죠. 둘 중에 뭘까를 이제 쌤은 증명을 해볼 거야. 뭘 것 같아? 태경아 뭘 것 같아? 둘 중에. 증가요. 우리는 이미 얘를 통해서 봤잖아. 그치? 쌤이 계속 미분계수 0보다 클 때 증가하고 봤잖아요. 관계를.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러면 미분계수가 어떤 점에서 0보다 크다고 말한다면 그 fx는 우리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본다는 거야. 실제로. 증가하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는 한 점에서 증가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x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라는 말이 좀 붙을 거예요. 이제. 구간에서 x가 이렇게 될 때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질 거예요. 왜 되는지 쌤이 보여줄게. 얘는 근데 평균값 정리를 통해 증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쌤이 일단 좀 요것만 증명하고 0보다 작을 땐 쌤이 그냥 따로 증명은 안 할 거야. 자, f'x가 0보다 항상 크다 어떤 구간에서 그럼 우리가 연수 문제 아까 마지막 17번쯤에서 했던 그 문제랑 좀 되게 비슷한데요. 쌤이 그럼 요 구간에서 이게 성립하는 상태에서 x값이 이렇게 될 때를 한번 찾아볼게요. 쌤 결과는 뭘 보일 거냐면 요걸 결과로 보일 거야. 그러면 이게 성립할 때 결국은 이게 되는 거니까 증가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요걸 보이기 위해서 쌤은 뭘 가지고 올 거냐면 이런 상황에서 평균값 정리를 좀 써볼게요. 그러면 구간 x1, x2에서 f가 만약에 연속이고 x1, x2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 쌤은 이제 평균값 정리 아까 여기 썼던 대로 쓸 수 있겠죠. fx2 빼기 fx1이 뭐가 되는? 그냥 f'C가 되는 이 C가 어디 사이에 존재? x1이랑 x2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인 C가 존재죠. 근데 이 f'C는 그러면 요걸 포함하는 어떤 구간 안에 다 있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얘는 요걸 만족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의 범위가 뭐다? 0보다 큰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거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럼 얘는 누구야? 여기서 분자죠. 그럼 분모의 범위 한번 체크해볼까요? 분모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분모가 즉 x2가 x1보다 크니까 fx2는 그러면 요 범위는 그러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게 전체가 양수야. 근데 얘가 플러스야. 플러스. 그치?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풀 막아내야 되는데 얘는
플러스니까 풀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쓸게요. x1이 양수고 그래서 이렇게 보인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런 과정을 막 쓰세요 하는 문제는 없어. 거의 없고 그냥 이 결과가요 증가가 된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미분 계수가 0 어떤 구간 안에서 0보다 크면 그 fx는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똑같은 방법을 하면 이번에는 미분 계수가 0보다 작다고 하면 fx는 감소한다.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구간에서란 말은 쌤 그냥 생략했어요. 그냥 거기에서 성립한다는 건지 요거 두 개가 성립한다는 거 정도만 일단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쌤이 책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따로 설명은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쓰진 않아도 되고요. 짜자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별개로 이것도 있다. 얘는 지금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를 봤잖아요. 그럼 0일 때는 우리가 안 따져줘도 될까라고 생각해 보는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자. 오. 기억해? 이거 평균값 정리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구간에서 항상 어떤 구간에서 미분한 게 0이 됐으면 기울기가 계속 0이었지. 그럼 이거 뭐라고? 상수함수였잖아. 그래서 이거 증명은 얘는 했었어요 앞에서. 쌤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 세기 성립하는 거. 세기만 다 주셨어? 왜 떨어뜨렸어? 못 때렸지? 아니. 그지? 책 여기다. 책 여기다 떨어뜨린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좀 또 얘기할 게 있는데요. 뭘까요? 명제와 증명단원에 대한 개념을 좀 써볼게요. 여기서 수하가 잘 됐는지 체크를 좀 할 것이다. 질문할 것이다. 저 수학에서는 잠깐만. 수하. 요건 줄여준다. 알았지? 요건 줄게. 어차피 앞에 책에 있어요. 책. 자, 보자. 명제와 증명이 나왔어. 야, 눈 피할 거야 너네? 지금 봤어 지금? 다 고개 숙이는 거 지금 봐. 질문하려니까. 자, 참 숙이지 마세요. 피할 수 없어요. 자. 요거 명제 역 대우 뭐야? 요거 뭐야? 역.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였죠? 야, P이면 Q이다. 역은 뭐냐? Q이면 P이다. 대우는 뭐였냐? 나 Q이면 나 P이다. 이게 참이면 반드시 참이 되는 건 얘야. 얘지. 역은 참임을 보장하지 않죠. 그러면 요 역을 쌤이 한번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 그럼 참일까 항상?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그 방향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자고. 그래서 쌤은 역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즉 fx가 어떤 구간에서, 즉 어떤 구간은 계속 나오는 거야. 구간에서 얘기하는 거야. 증가를 하면 f'x가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 성립할까? 할까 한번 생각해봐. 쟤만 보면 될 것 같거든. 기울기 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크면 당연히 증가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0이 될 수 있는. 0이 될 수도 있어? 왜? 만약에 2x 플러스 1이면 2x 플러스 1이면 0보다는 상수만 나와가지고 미분계수가 상수니까 상수함수면 뭔가 근데 찾은 것 같아. 0도 될 수 있다. 자, 발레를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기억나세요? 보여? 얘가요 증가하지. 계속 증가하지. 증가하잖아. 그치? 증가하잖아요. 오른쪽 위로 계속 향하잖아요. 2점 찍어도 항상 얘보다 얘 함수값이 더 높아. 항상 그래. 근데 얘는 미분계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쌤이 f'x를 찾으면 이게 fx라고 할게. 얘는 3x 제곱이죠. 항상 0보다 커. 언제? 0일 때. 즉 요 0일 때요.
지금 F' 0이요. 0이.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실제로 잘 보면 쭉쭉쭉쭉 가다 기울기가 이렇게 잘 가다가 짠 되는 점이 존재해 얘는. 그래서 우리는 요 역 부분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 역은 성립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증명 명제는요 요렇게 돼요 실제. 그래서 거꾸로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하면 미분계수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의 차이를 조금 이 예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쌤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fx가 감소한다고 하면 f'x는 0 이하다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여기까지도 지금 좀 살펴봤습니다. 달래 fx가 감소하면 어떤 구간에서 감소하면 미분 계수는 그 구간에서 0 이하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돼요. 이에 따른 뭐 증명까지는 여러분이 크게 모르셔도 되고요. 이 정도의 명제가 있다. 이게 좀 명제랑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아. 그래서 쌤이 가끔씩 명제를 질문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래서 수하가 조금 튀어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보기 1번, 보기 2번을 해볼 건데, 보기 1번, 보기 2번을 해볼 건데, 보기 1번 같은 경우는요, 두 함수를 아예 줬어요. 그래서 보기 1번을 좀 해보자. F가 1과 3 사이에서 감소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F가 감소함을 보이면 돼요. 요게 감소하도록 하는 경우는 미분계수가 0보다 작으면 되는데 어디에서 그럼 0보다 작은 걸 찾으면 된다? 요 구간에서 F'X가 0보다 작은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쌤, 근데 F'X가 함수인데 이거를 0보다 작은지 어떻게 찾죠? 그래프를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1번은 F'X를 아예 식으로 줬어요. x-1, 3-x. 그럼 이거는 당연히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쌤이. 그럼 얘는 2차 함수고요. 이 앞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마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X축 뼈글식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어디에 지나냐면 3이랑 1을 지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1이랑 3 범위에서 얘가 즉 y는 F'X가 요 구간 안에서 양수야 무수야? 양수지 그치? 양수지?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기 1, 2, 3, 4, 5에 대해서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쌤도 그림을 그릴 테니까 모르겠으면 쌤이 그린 것 좀 참조하면서 한번 해보고 보기 2번까지 한번 지금 풀어보셔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림 만약에 그리는 거 좀 헷갈린다면 쌤 불러봐. 그랬지. 3차함수 그래프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네, 가요. 그리고 네, 그 4번은 네. X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아요. 얘도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맞아요. 얘는 이거가 이렇게. 만약에 3차원을 보면은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거는 AX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T라고 하면 이거는 이거보다 크겠죠. 근데 이거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보면 다 전개해보면 X의 배수가 3개의 입자리 곱한 게 마이너스. 근데 요런 거겠지. 그래서 이게 지난 해, 즉 교점만 땅 찾으면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쌤 잘못 그렸어? 잘못 그렸네. 그래서 질문한 거지? 유진아, 그치? 오케이, 땡큐. 어디 잘못 그래요? 5번. 한 번도 잘 그렸냐?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어쩐지 쌤 답이 3번이라고 그러고. 3번이 나오면 안 되지. 그럼 얘는 보기 1번 답 몇 번이겠어? 그지? 그래서 1부터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는데 찾으면 되니까요. 보기 2번도 해보셨어요? 네. 어떻게 해보셨어? 둘 다 0보다 큰 게 증가하는 거라 가지고 3x-2의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로 나갔다. 그렇지. 보기 2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함수가 증가임을 보여야 되니까 증가임을 보이기 위해선 미분계수가 0보다 큰 걸 보이면 되는 거죠. 즉 부함수가 0보다 큰 걸 보이면 되니까 부함수 구하면 1번만 쌤 해줄게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5. 근데 이 부분이 0보다 큰지를 확인하려고 보니까 쌤이 3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쌤은 이거 그냥 이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이차함수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만 쓰고 뒤에는 3을 이렇게 뺄게요. 쌤이. 괜찮죠? 요거 4를 1만 이렇게 뺐어. 그럼 얘는 3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라서 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고 3도 0보다 크니까 요거 자체는 반드시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가 뭐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죠. 그 그래프로 그려서 확인해 보셔도 되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는 증가다. 이런 식으로 2번도 똑같이 보이면 되는 거다. 그치? 보기는 쓰니까 하나만 하고 5-1번을 넘어가볼게요. 5-1번에 1번 함수가 3차 함수인데요. 구간 잘못해놨어. 태경아 이거 뭘 의미할까 이거? 이거요?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 그치? 쌤이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요. 요 무한히 왼쪽으로 막 하고 무한히 오른쪽으로 막 가는 즉 실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크기가 나오면 실수 전체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실수에서 이 함수가 증가하기 위한 A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니까 아까 했던 문제랑 계속 똑같지. 보함수가 0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쌤은 이거를 먼저 도함수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찾으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가 우리는 0보다 커지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으면 되잖아요. 이건 이차함수가 0보다 커지는 범위 물어보는 거네. 수상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쵸? 기억하시죠?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차함수가 0보다 반드시 커야 돼. 판별식이 어떤 경우? 0보다 작어? 커? 작어.
작은 경우잖아요. 두 개의 실수를 가질 가치가 0보다 크고, 그렇죠? 그럼 쌤은 짝수 공식 써볼게요. 짝수 공식 써도 되겠다, 그치? 짝수 공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아지는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요. 얘는 사이법이니까 우리가 모듈 하던 대로 도와주는 거죠. 즉 0부터 3 사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거는 쌤이 함수가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하기 위한 a의 범위를 물어보는데 여기에 쌤이 이거 봐봐. 등호가 들어가면 어떨까? 등호는 안 돼? 어때? 여기서 쌤이 이렇게 두 개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해준 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조금 지금 쌤이 그래프 아까 예를 들어준 게 있는데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쌤 다른 예를 하나 좀 더 들어볼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3차 함수가 항상 증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체크를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잘 봐. 이게 증가, 아까 요거 있지 얘들아. y는 fx 대신에 요거 얘요 증가해요? 증가하죠? 그러면 f'x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0 이상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0 이상이라고 증가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요게 등호가 들어가도 우리는 증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보기도 쌤이 여기서는 그냥 0보다 큰 걸 보였지만 결국은 얘는 0 이상이니까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증가임을 보이기 위해서 f'x가 0 이상인 걸 보이는 거, 요 역관계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증가하도록 하기 위한 a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니까 등호가 돼도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조금 헷갈려? 좀 헷갈려? 요거는 조금 쌤이 더 예를 들어서 2번까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할 때는 f'x가 0 이상임을 보여도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등호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된다. 그러면 보기 이거를 지우고 2번을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2번은 그러면 fx가 그러니까 구간 1, 4에서 감소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은 2번을 설명할 때 하기 전에 쌤이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우리가 요 방향이 요게 되는 거는 봤잖아요. 근데 요 방향이 되니까 우리가 보이려면 원래는 이게 요보다 큰 것만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조금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는데요. 실제로 f가요. 다항함수일 때만, 유일하게 다항함수일 때만 여기에 등호가 붙어도 성립을 해요. 만약에 이게 지금 만약에 쌤이 여기에 처음에 등호를 안 붙여주고 갔던 이유는 어떤 안 되는 fx가요 다항함수가 아닌 발레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f가 만약에 다항함수일 때는 우리는 이 역관계 역시 다 성립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두 개를 원래는 부분지어서 우리가 배웠지만 이제부터 다항함수만 나오면 f가 증가한다.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하면 f'x는 0 이상이다 라고 썼지만 거꾸로 f'x가 0 이상이면 거꾸로 f가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항함수일 때만 성립하는 성질이라서 여러분이 1번 풀 때 조금 헷갈렸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항함수 나오면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필충 조건으로 쓸 거다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엄밀한 증명은 좀 교육과정을 벗어나요. 그래서 쌤이 따로 다루지는 않고 그냥 다항함수에서는 그냥 필충으로 막 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편해진 거지. 왜냐면 이거 부분 굳이 역관계 구분할 필요 없이 다항함수만 우리 거의 물어볼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게 안 되는 등호가 안 되는 발레는 조금 많이 어렵다. 지수함수가
이런 거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다음 함수에서는 그냥 막 쓴다라고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도 이번도 마찬가지로 f가 감소할 때 a의 범위를 물어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다항 함수기 때문에 f'x가 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구간이 걸려 있어. 아까 쟤는 모든 실수였었는데 얘는 1과 4 사이에서 되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니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했듯이 일단 f'x 즉 도함수를 먼저 좀 구해볼게요. 그럼 도함수를 구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까지는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1과 4 사이에서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맨날 했던 건데 일단은 얘를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이 완전 제곱식 모양을 한번 써볼게요. 써보고 그러면 우리는 시기가 없었던 걸 만들어줄 거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는 3의 x-2의 제곱 더하기 a-12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쌤이 그림을 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x, y 2, a-12의 위치가요 어디에 있어야 감소를 할지를 생각해보자. 근데 범위가 1부터 4예요. 1부터 3, 4. 그럼 요 범위 안에서 이 f'이 0보다 작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요 a-12가 일단은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y절편을 보니까 걔는 또 a야. 그러면 일단 쌤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네. 대략 이렇게 생겼었지. 그럼 여기가 1부터 4 사이에서 감소하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냥 미분을 해요. 그냥 이하가 되도록 하는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에서 어떻게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이 4부터 1까지가 음수여야 돼. 여기가 음수여야 돼, 그치? 즉 이게 지금 그린데요, 쌤이 f'x예요? 기울기가 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울기야. 이거 지금 우리 그린 거 f'x예요. fx 아니야. 그럼 얘가 음수가 돼야 돼. 어디서? 요 범위에서, 그치? 그러면 최대 f1보다 f4가 더 크죠, 지금? 그럼 요 함수값, 여기가 무조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f1은 f4보다 훨씬 더 밑에 있으니까 더 고려 안 해도 되는 거고 f4짜리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등호가 돼도 되고 상관없죠. 왜냐면 등호가 되면 여기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어차피 0 이하가 되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즉 요 범위 안에서 쌤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1과 4 범위 안에서 f'의 최대가 0 이하가 되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지금. 이 범위에서 1, 4 범위에서 그림을 그렸더니 F'4가 최대다. 그래서 고최대가 프라임이다. F'4가 0 이하가 되는 그 범위를 찾으면 된다. 이해 안 되신 분 한 번 더 설명해요. 괜찮아요? 돼요? 괜찮아요? 그럼 요거에다가 이제 쌤은 4를 넣을게요. 그러면 4 넣으면 16 곱하기 3 16 곱하기 3 48 빼기 48 플러스 A A요? 그냥? 그래서 A가 0 이하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F'의 값이 그 구간에서의 최대가 0 이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됐으면 그때 극소를 갈 거야. 그때 극소. 되게 그때 극소 어려웠다네. 근데 여기까지는 근데 그때 급소가 그러니까 그때는 어렵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 어렵다고 겁주지 마.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처음 볼 때는 좀 어려워요. 괜찮아. 아 그래? 네. 처음 배울 때 어려울 수 있구나. 그때의 극소. 그때의 극소. 말만 들으면 희진아 그때 하면 뭐 같아? 뭔가 그냥 일상 우리가 쓰는 그런 언어로 보면 엄청 큰 거. 그때. 범위 안에서 제일 큰 영훈이 뭐 같아? 그때. 뭔가 이게 뭐냐? 그때. 과연 뭘까?
이미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자, 극대 극소를 갈 건데요. 얘를 좀 들어볼게요, 쌤이. 네. 자, fx라고 하면 얘를 쌤이 fx 맨날 했던 거야.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y는 fx. 작찬아. 긴장하지 마. 이거 얼마야? 요 범위에서 요 표기만 우리 이제 이 수투에서 처음 본 표기지. 나머지는 했던 거야. 1.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는 우리가 최대 최소를 맨날 썼었거든? 그치? 우리 막 그 전까지는 맨날 최대 최소는 썼어요. 쌤이 최대값 물어보라고 하면 1이거든요. 근데 이제 극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뭐선 1이라고 해 지금 보니까. 그치? 우리는 이제 요 범위 혹은 뭐 중3 내용에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았었고 좀 더 올라가서 좀 구간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그 안에서의 최대 최소도 배웠었어요. 그런데 요 어느 범위에서 다루는 애들을 바로 극대라고 하려면 아주 좀 어떤 금방 어떤 구간을 좀 어떤 구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던 이런 좀 넓은 구간보다 어떤 그 근방 안에서 그 점에 즉 그 점에 요 점이 만약에 0의 근방에서 0을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한테 좀 더 편하겠어요. 구간에서 즉 0을 포함하는 어떤 구간 이런 부분에서 요 최대는 뭘까를 찾는 게 바로 극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 0을 포함하는 어떤 구간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면 자 이제 극대를 정의하는 방법을 조금 들어볼게요. 대략의 느낌은 살짝 오지 이제 약간은 쌤이 뭘 얘기를 하려는지 조금 알겠어요? 최대는 최대인데 그냥 그 구간만 좀 어떻게 그냥 해보겠다는 얘기야 이제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좀 대충 말하는 분들은 극대는 최대랑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같다고 생각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극대 극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최대 최소랑 약간 의미가 비슷할 수는 있다. 근데 쌤 뭐가 다른지 좀 여러분이 쌤 그럼 최대 최소라지 왜 굳이 극대 극소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분을 짓죠? 라고 할까봐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극대란 무엇일까? 극대. 쌤이 지금 이렇게 썼는데 저 얘를 그대로 가져올 거야 쌤. y는 fx 제곱 더하기 1 0 xy. 자 보자. x를 0 주변의 점이라고 할게. 0 주변의 점이라고 할게요. 주변의 점이요. 그러면 fx랑 얘가 fx야. f0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죠? 0 주변의 점이 x가 요 사이에 있어 그냥. 그럼 그때 함수 값이랑 f0에서의 값이랑 누가 더 커? 그지? 뭐 등호까지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등호까지 좀 넓게 써볼게요. 이게 성립하죠? 그러면 우리는 f0을 0에서의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극대값. 즉 극대라고 한다. 그래서 주변의 점들에서 이제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쌤이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의미적으로 얘기를 하면 x는 극대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냐. 여러분의 책에는 몇 개 있냐면 책에 쌤이랑 쪽수가 달라. 77쪽, 77쪽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안 쓰고 밑줄 치고 그냥 뭐 체크만 해도 돼요. f가
x는 a를 포함하는 점에서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뭐를 만족하냐? 요거를 만족하면 우리는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 즉 FA를 x는 a에서 쌤이 쓴 거 그냥 똑같아. 0만 a로 바꾼 거야 지금. 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극소값은 보겠어요. 이렇게 생긴 데서 만약에 여기면 0이면 마이너스 x제곱. 그럼 0은 0을 포함하는 근방에서 항상 이렇게 되니까 그치? 요게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값을 정의하는 건 나머지는 다 똑같고 어떤 열린 구간에서 요 a가 어떤 그 함수 값들보다 가장 작은 거 이러면 FA를 우리는 x는 a에서의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포함하여 우리는 한 번에 극값 이렇게 되네요. 두 개를 한 번에 극값. 그래서 극값 이런 표현이 이제 좀 처음 나와서 낯설 수 있는데요. 그냥 뭐 그동안 좀 이렇게 썼던 최대 최소보다 조금 더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근방 그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1 내용 그러니까 수상 수학 때는 구간을 딱 정해서 거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봤다면 지금은 그냥 그 점의 근처에서 이제 다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정도만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거 좀 괜찮은 거 쌤이 그거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책을 보면 스포가 되니까 잘 만들었더라고 이 책이. 자 이렇게 지금은 보지마. 아, 저 지금 다른. 아니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잘 봐. x는 a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거예요. 봐. a 극대일까 극소일까를 찾아보자. 극대일까 극소일까요? 자, 확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근방 어떤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근처에서 x를 아무거나 데려오는 거야. fx를 그치? 그럼 얘는 fa지 그치? 요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되나요? 등호가 되지 실제로. 등호가 되니까 얘도 되지. 그러면 얘는 극대값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 요것도 되나요?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극소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실제로 요 근방에서 쭉 이렇게 상수함수처럼 돼 있는 요 근방에 있는 점들은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되고 얘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되고. 그러면 x는 a에서 극대고 극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 x는 b를 볼까요? x는 b. b 볼까요? b. b는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따다다다다 올라와 열린 여기 좀 열린 구간이니까 이 부분에서 아무거나 x 잡아오는 거야. 근데 이 x는 항상 돼야 돼. 항상 이게 돼야 돼. 여기 있는 것도 되고 여기 있는 것도 돼야 돼. 여기 있는 것도.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 B랑 거. 그냥 항상 되는 거. 이렇게 FX. F, B가 항상 FX보다는 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즉 극대값만 되는 거예요. 얘는. 조금 구분이 돼 이제 약간 무슨 최대 최소랑 뭔 차이나는 살짝 알겠지. 그 근방에서 이제 보는 거야. 3번. 이번엔 3번 C에서 보죠. C. 아이 너무 쉽다. C는 뭐야 C?
있잖아. 여기가 더 밑에잖아. 즉 극소값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극소값만 돼요. 그러면 D는요? D는? 극? 의견이 분분하군. 분분할 수 있는 점이 바로 D다. FD가 어디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여기 있어. 아, 충격이지. 이게 차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차함수 할 때는 맨날 연속인 것만 봤어. 연속인 것만 보니까 아, 이 구간에서 최대는 여기고 최소는 여기쯤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린 연속, 불연속 배웠잖아. 불연속도 물어봐. 그러면 얘는 FD는 요 근방에 있는 어떤 점들을 보다 더 작지 항상. 극소야, 극소. 극대일 것 같지만 극소야. 그래서 좀 요게 반전이야. 극소야. 그래서 극소값입니다. 그러면 이 2를 보죠. x는 2. 2에서는 어때? fx가 근방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항상 이런 게 되지가 않네. 그래서 극대도 극소도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극값을 여기서 쌤 질문. 극값을 가지는 점은 그러면 어디에 있죠? 이런 표현 처음 듣지. 극값을 가지는 점. 이제 이런 거 다 쌤 극값이라고 부를 거야. 극값을 가지는 점. 얘 되지. 얘도 극대값 가져. 돼. 극값을 가지는 거 얘 돼. 얘 돼. 얘는 안 돼. 그래서 극값을 가지지 않는 점은? 이라고 물어보면 2에서는 극값을 가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제 느낌은 살짝 와. 극대값, 극소값 느낌은 살짝 와. 그래서 요 얘가 조금 좋으니까 한번 별표 쳐놓고 가끔씩 확인을 해보세요. 극대, 극소가 나오면. 그래서 요거까지는 있고 쌤이 기본 문제를 좀 많이 나가고 싶은데 앞에 개념 설명할 게 조금 더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개념 설명만 듣다 끝날 것 같으니 불안한 느낌이고 뭐지? 태경아 그때 흡수 들으니까 어때? 이해돼? 아, 이거는 그나마 기억나? 그러니까 저 근데 그 문제 풀면은 저거 점이 네. 점 때문에 틀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점? 점. 어떤 점? 저 점 있잖아요. 네. 저 문제 제. 네. 불연속 딱 되는 저 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게 좀 이제 가끔씩 등장할 거야 이제.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설명할 건데요. 오늘 좀 개념 설명할 게 조금 있어. 준비 과정이 좀 길어요. 극대랑 극소랑 이제는 미분계수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쌤이 아까는 증가랑 감소랑 미분계수 사이의 관계를 본 건데 이제는 극대 극소랑 미분 사이의 관계를 본다는 얘기야. 저걸로 예를 하면 될까? 저걸로 하면 될까? 혹시 여기서 요게 되는 점이 있을까요? A, 어디? A, 말해봐. 괜찮아? A 되지.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0이잖아요. 여기는 항상 그치? 또 얘네 중에 후보군 중에 5개 중에 D. 얘는 미분이 존재해 안 해? 찌르면 아파. 안 돼. 그래서 B는 아예 미분을 할 수가 없어. C는? D. 신 되죠. 기울기가 뭐니까? 얘는? A예요? 아니에요? 연속이 아니라 미분이?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지. 그러면 대우 명제로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 미분계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얘는 뭐 0이 아니지.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극대 극소를 가지는 요 후보들 중에 어쨌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애들이 존재하네? 그러면 극대 극소를 가지면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이런 애들 있잖아. 지금 발레가 있잖아. 극대를 가지지만 미분계수가 0이진 않잖아. 그럼 거꾸로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하면 극대 극소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그거 할 거.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발레 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 성립을 해요. 왜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픈 점이 찔러서 아픈 점이 없어. 그리고 연속이 항상 그러면 미분 여기 0이면 항상 이 요 근처에서는 얘가 가장 클 수밖에 없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가장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증명을 할 거야. 쌤이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작별. F'C는 0. 우리는 쌤은 저거를 쓰려면 F'C, C보다는 A가 좀 더 예쁠 것 같아서 A로 한번 해볼게. A로. 보이기에 이게 좀 더 나서. 자, 쌤이 일단은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F'A를 어떻게 정의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죠? 맨날 했어요. 쌤 맨날 쓰게 했어. 쌤 이 H로 써볼게요. 모든 증명은 거의 다 H 이 버전으로 자주 써. 그러면 H에 A 플러스 H야. 요거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근데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태영아 요거 우극한 또 뭐도 같아야 돼? 자극함도 같을 때 우리 미분계수 존재한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쌤이 이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볼게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략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건 얘야 얘. A를 기점으로 이게 뭔 소리야 할 텐데 H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쌤이 H가 0보다 크면 A 더하기 H가 이쪽에 있어. 그렇지? 그럼 이때 함수값이 쌤은 그냥 지금 얘를 든 건데 만약에 H가 0보다 큰 경우에 요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해봐. 요게 FA 플러스 H 이거는 FA 누가 더 커? FA가 더 크죠? 이 얘에서는 그러면 요 범위는 어떻게 되죠? 얘가 더 크니까 0보다 작아요. 그러면 H는 0보다 크니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음수, 양수. 음수. 그럼 쌤이 여기다가 리미트 H는 0으로 보내면 이거는 똑같이 0보다 작았었지, 그치? 기억나요? 근데 범위가 어떤 경우라고? 0보다 큰 경우라고. 그러면 얘는요 요 부분에서 우극하니까 자극하니까 여기야 지금 여기 보는 거야. A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요렇게 쓰고 우리가 극한에서 배웠을 때 여기 등호까지 들어갔어요. 극한 보내면 요게 성립을 해요. 일단 그럼 이번에는 H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볼게요. H가 0보다 작으면 A 플러스 H가 여기 있어. 그치? 여기 있어. 얘도 어차피 올려봤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한번 볼게요. A 더하기 H 빼기 FA 부호가 어떻게 되지? 당연히 얘가 더 작으니까 똑같이 0보다 작죠. 근데 H는 0보다 지금은 작아. 그럼 얘는 H로 나누면 부호가 어떻게 될까? 양수. 음수니까 전체는 양수, 그치? 그럼 쌤이 여기다가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얘는 이제 H가 0보다 작은 즉 A의 왼쪽에서 하는 거니까요. 좌극한으로 해주겠죠. 쌤은 이걸 지우고 해줄게. 즉 H가 0의 좌극한에서 올 때 제 범위는 0 이하가 되겠지 이제, 그치? 얘가 여기가 컸으니까요. 컸나요? 컸죠. 그럼 커 0 이상. 그치? 근데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대죠. 지금 요 말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같으면 얘가 뭐예요? F 프라임? A죠. 맞아요? 미분 가능하니까 얘가 지금 같은 건데 그럼 얘는 0 이상이기도 하면서 0 이하기도 해. 그치?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나 지금 뭐인 거야? 거꾸로 얘들 이거 잘못 썼는데
그지? 쏘리. 역을 증명했어.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했지? 잠깐 수정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쌤이 설명했을 때 아까 여기서 미분계수가 그 값을 가지는 데서 항상 0이 되는지를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럼 거꾸로 미분계수가 0이 되면 그 값을 가지는 건 당연하지, 그치? 그래서 쌤은 이거를 증명을 하지는 않고 요 여기 당연한 건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여기 성립할 때는 어떨 때일까를 생각해서 요게 지금 성립을 안 한 점이 여기에 있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죠. 요 점 두 개는 뭐였냐면 미분이 불가능하고 연속이 안 되는 점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성질만 제외하면 요 역방향도 성립한다는 걸 보인 거예요. 쏘리 지금 큰일 났더니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그 값을 가지면 에 추가로 어떨 때 F가 미분 가능하고 이상했어야 돼.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면 이라는 표현은 요 안에 다 들어있지. 그래서 요 조건만 만약에 추가가 되면 이게 성립이 돼. 요 역방향 그냥 너무도 자명한 거라서 딱히 따로 증명을 하지는 않는 거고 요 방향이 성립하는 얘들을 쌤이 증명을 해서 좀 보여준 거예요. 다시 요 부분을 설명을 하면 미분을 가능하기 때문에 요 F'A가 0이 되도록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히 좀 혼동을 줄 뻔했네요. 다시 요거 좀만 살짝 추려서 다시 설명해 줄게 쌤이. 그럼 F가 미분 가능할 때 그 값을 가지면 이라는 가정이 있어서 쌤이 애초에 예를 들 때 이렇게 그 값을 가지는 fx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서도 똑같은 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관성을 잃지 않고 얘만 쌤이 증명을 해본 거야.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그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두고를 우리가 쌤이 이렇게 h에 따라서 바꿔서 이렇게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 범위가 나왔고 여기까지 우리 파란선까지 구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거였고 그래서 얘가 0이 된 거예요.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상했지, 그치? 이거를 가정을 해놓고 왜 이게 선생님 이거 나왔지? 했을 걸,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요 좀 쌤이 실수했다, 그치? 그래서 당연한 걸 보일 뻔했네, 그치? 그래서 역방향은 자명이 성립을 하고 만약에 이게 성립하려면 이 보라색 조건이 추가된다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좀 증명이 많아, 얘들아. 증명이 좀 많아. 그래서 쌤이 지금 좀만 놓쳐도 이런 실수가 있네요. 미안해요. 쌤이 한 번만 더 정리를 그러면 해드릴게요. 저쪽에다 한번 써놓고 그러면 구형호에서 F가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고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그러면 그 점에서는 항상 미분계수가 0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꾸로 반대 방향은 너무 자명이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증명을 따로 하지 않아. 왜냐면 얘만 당연히 성립하니까, 그렇지? 그 구간에서 0이면 그냥 상수함수라서 당연히 되니까, 그렇지? 그 부분은 딱히 증명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야, 이제 이거. 그래서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볼까? 문제 좀 하나만 더 풀고 끝낼까요? 일단은 기본 문제 5-1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어디 보자. 그걸 바로 봐도 이해가 될까 싶은데 이게 도함수의 부호랑 그럼 좀 생각을 해볼게 한번 쌤이. 그래프 그리는 5-1로 넘어가기 전에 살짝만 그냥 다른 개념만 설명을 해볼게. 그때 극소
아주 전형적으로 극대값을 가지고 극소값을 가지는 얘를 쌤이 가져왔어 지금.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미분계수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태경아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얼마야? 이성이만 얘기해봐. 얼마가? 0. 그러면 A보다 큰 데서는 여기 B라고 해볼게요. 부호가 어떻게 되죠? 작아요. 다 작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C라고 하면 어때?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극대를 가질 때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이 점의 왼쪽에서는요 0보다 크고 이 점의 오른쪽에서는 0보다 작아요. 즉 만약에 F가 A에서 극대값을 가진다고 하면 F'의 범위를 쌤이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 F'의 범위를 쌤이 이제 여기 써볼 거야. 즉 이 점이 A죠. 그럼 A에서는 F' 값이 뭐다? 0이지, 그치? 그러면 0을 기준, 즉 A를 기준으로 A보다 큰 범위에서는 F'의 부호가 뭐라고? 마이너스. 여기 A를 기준으로 F'의 부호가 뭘까?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F'X에 대한 부호를 찾았을 때 그게 0이 되도록 만든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미분계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그래프의 개형이요 이런 식으로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5-2에서 뭘 할 거냐면 함수 아까 쌤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함수식 딱 주고 이제는 그림 그리는 거 하는 거거든. 그걸 할 때 이제 요 극대극소에 대한 의미를 좀 이용을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함수값이 미분계수가 양수, 미분계수가 오른쪽에서는 음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극소값은 어떻게 될까요? 쌤도 이렇게 표로 한번 써볼게. X 프라임 짠짠 A를 기준으로 그럼 얘는 0인 거야. 항상 그 값을 가지는 요 점에서는 요 기울기가 0인 거야. 그치? 기울기야. 자 그러면 A의 오른쪽에서는 미분계수가 어떤 부호일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거? 양수. 그럼 왼쪽에서는 음수. 그래서 우리는 F'의 값을 부호만 알면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 점의 근방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것만 알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게 바로 5-2예요. 해볼까? 할 수 있어. 5-2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 5-2를 한번 볼게요. 이제 아까 세연이가 말했던 X의 몇 차였더라? 15차인가? 13차. 세연이 13을 93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네. 아니요? 응, 태경아. 3분 나갈게요. 지금요? 아, 5분만 참아. 아, 저 좀 보다니. 3분 남았어. 했어? 다 했어? 아, 저 1번 풀었어요. 1분 풀었어요? 맞으면 보내줄게요, 그러면. 네. 진짜로? 아니,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가야 돼? 아니요. 참지. 네. 저거 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치? 혼자 계속 풀고 있더니 저거. 안다, 나중에 쌤 설명 안 할 거야, 그거. 알았지? 네. 잘 봐, 이제 그래프 그릴 거야, 이거. 근데 3차는 우리가 이제 좀 대략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그동안에는 교점 막 찾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이제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지 쌤이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계. 뭐 솔직히 여러분한테는요, 페이지의 그 앞쪽에 그 값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쌤은 뭐 그 순서를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줄 거라서 뭐 거기에서도 항상 첫 번째 단계. 자, F'X가 0이 되도록 하는 X좌표를 먼저 찾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거야. 그래서 미분한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걸 먼저 찾을 거였어요. 즉, 그 값을 찾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 값을 찾을 거야, 쌤은. 그러면 얘를 찾으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을 겁니다. 그럼 얘는 바로 보이시겠죠, 여러분? x는 풀마 1이지? 그러면 풀마, 즉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가질 것 같아. 거기까지 알았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이 값을 좌우해서 f'의 부호를 조사해달래요. f'의 부호. 어떻게 구하지? 이거 어떻게 구해? f'x는 우리가 지금 요 3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썼어요. 그죠? 그럼 쌤이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표를 그릴 거예요. 쌤이 여기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지. 기억나지? 이제 저거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x, f 프라임, f 항상 요 순서로 갈 거예요. x, f 프라임, f. 그러면 f 프라임이 0이 되도록 했던 요 점 두 개 있죠. 걔가 이제 호모진이 돼서요. 아까 쌤이 썼던 거대로 마이너스 1, 그 사이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 다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 사이 값들이. 그럼 1 이렇게 좀 띄어서 이렇게 써. 그러면 여기에서는 미분계수 값은 0이었던 거라 0 써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 부호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뭘 보고 판단했었냐면 여기서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했었으니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쌤이? 보기 2번에서 해서 보기 1번에서 해서 우리 아까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즉 3x제곱 마이너스 3을 그려보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 y는 f 프라임이 풀, 즉 함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왼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요 사이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요 사이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힘들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얘는 증가하는 거야. 왜? 미분계수가 양수니까 여기선 이렇게 증가하겠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딱 멈춰 있을 거고 여기선 내려가겠지. 여기서는 올라가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3번 뭐 숙제 굳이 3번 이런 거 안 써도 되겠어요. 3번은 여기서도 말하는데 fx에 대한 값을 보면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자. x, y. 해경이 이렇게 했어? 네. 진짜? 쌤 좀 확인할 거야. 마이너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을 찾아줄게요. 왜냐면 그 값이 될 거니까. 그치? 그럼 f-1은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0이 되네. 그러면 1은 f1 값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거고 그 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 어디? 여기. 1, 마이너스 4는 1, 마이너스 4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두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되는 걸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그려주면 이게 바로 y는 fx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이용해서 굳이 막 y가 f가 0 되는 점 안 찾아도 이렇게 그냥 그 값에 대한 개형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5-2 이후에 나온 게 다 이거야. 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기본 문제 5-4 숙제 여기까지 내도 되겠네. 숙제 엄마니까 5-4까지는 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 문제 5-4까지가 모두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3교시 할지 말지 생각해보고 근데 시험을 들고 나와요, 그림인데.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어렵나요? 네. 생각을 좀 해볼게요, 쌤이. 근데 궁금한 게